세포 분열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분열되는 것, 즉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자체가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하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면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세포가 증가하고 이걸 통해서 생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가 증가하기에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세포 수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 그럼 우리가 세포 수가 왜 많아져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생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활동에 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또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이러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하나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세포 크기가 커질 때 표면적과 부피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포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더 커야지만 물질 교환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물질 교환이라는 것이 물질 교환이 표면에 의해서 표면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표면에 존재하는 넓이의 면적이 커야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 말은 부피에 대해서 표면적이 더 크다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각각의 지금 정육면체에 대해서 길이가 1, 2, 3일 때 부피분의 표면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결과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하나의 세포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일 텐데, 보시면 1, 2, 3으로 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이라고 하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값은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이 된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3자리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 쪼개져서 1자리 27개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염색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염색체는 뭐냐면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크게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Y책에서 보면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얘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염색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염색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크게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각각의 구성 두 가지 DNA와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자, 먼저 DNA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마 Y책에서 이런 그림도 하나쯤 본 적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그림, 이거 자체가 DNA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전자는 뭐냐?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부위를 의미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유전자는 DNA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전자는 DNA에 속한다. 그래서 보시면 DNA의 특정한 부위가 유전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 지금 DNA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응축시켜주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면 염색체의 형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뒤에서 세포 분열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 같은 경우는 가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분열하기 시작하면 뭉쳐지면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색 분체 한번 볼게요. 자, 염색 분체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염색체 형태를 주로 이렇게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릴 때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지금 배우진 않는데 그냥 기억해 둘게요. 얘를 동원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지금 한 개의 염색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주면 좋은 게 그림을 아마 이렇게 줄 때 염색체 개수 셀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동그라미 기준으로 세워주시면 쉬워요. 그럼 지금 동그라미가 1개 있으니까 염색체 1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3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염색 분체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염색 분체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염색 분체 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은 1개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염색 분체는 몇 개? 염색 분체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염색체 개수는 동그라미 보고 세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염색체는 2개. 자, 그리고 염색 분체는 몇 개? 염색 분체는 1개에 2개 해서 2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염색체 몇 개? 염색체 1개, 2개 해서 염색체는 2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염색 분체 세볼게요. 염색 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개, 2개, 그 다음 3개, 4개 해서 염색 분체는 총 4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염색 분체에서 보면 얘들은 결론적으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인데 보시면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염색체 내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염색 분체는 복제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원래 이렇게 있었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이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 노란색 자체가 2배로 복제되는 과정에 의해서 핑크색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들은 결론적으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염색체 2개, 지금 얘 그림과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얘네들끼리 항상 같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염색체 2개에서 염색 분체가 총 2개 있다라는 의미고 얘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죠. 근데 밑에 거는 서로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염색 분체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는 복제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사람의 염색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몇 개 있느냐? 사람은 염색체가 총 46개 존재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상동 염색체는 23쌍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정의를 보면 이 상 자체가 모양상 그리고 동은 같을 동을 의미합니다. 즉, 모양이 같은 염색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즉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모양이 똑같은 쌍 자체가 몇 개 있냐? 얘네들이 23쌍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 곱하기 23 하면 총 염색체 개수는 46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6개인데 지금 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2 곱하기 23 해서 쌍은 총 23쌍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2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1번 염색체 있으면 하나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받아서 총 2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하고 2번까지 해서 쭉쭉쭉 23번까지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상염색체, 성염색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22번까지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아서 총 2개씩이 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밑에 거 보면 성염색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성염색체라는 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람의 성별을 생각해보면 남자, 여자로 서로 성별이 다르죠. 그럼 이 서로 다른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의 종류는 여자는 XX, 남자는 XY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 보시면 여자는 XX 가지고 있죠. 남자는 XY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아직 사람의 유전 파트를 제대로 배워보지는 않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엄마는 XX 있어요. 아빠는 XY 있어요.
그럼 둘이 결혼해서 결과적으로 딸도 태어날 수 있을 거고 아들도 태어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엄마 거에 일단 주목해 봅시다. 엄마를 한번 파란 색깔로 써볼게요. 엄마 거. 자, 엄마는 XX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는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엄마 같은 경우는 어쨌든 XX라는 X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X 한 개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딸은 X, 아들도 X 가질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제 아빠 걸 볼게요. 아빠는 X 또는 Y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미 X를 준 입장에서 만약에 딸이 태어나려 한다면 어쨌든 엄마랑 같은 성별인 여자의 성염색체를 가져야겠죠. 그럼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X를 주겠죠. 그리고 아들한테는 무조건 Y를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뒤에서 사람의 유전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면 생물의 염색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염색체 수가 같을 수는 있지만 염색체의 크기나 모양, 유전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 체세포 분열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 시간 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입니다. 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일단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어떤 걸 위해서 하냐면 단순하게 세포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세포는 크게, 체세포 분열 과정은 크게 분열 전 간기와 분열기로 나뉘어요. 자, 그럼 간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분열기는 본격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과학 원 배울 때는 이 간기도 뭐 G1기, S기, G2기 이래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일단 분열기에만 초점을 둬봅시다. 분열기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전, 중, 후, 말에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뉩니다. 자, 그럼 밑에 각각의 단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위에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먼저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인 세포들은 모두 염색체 한 개당 이렇게 염색 분체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인 과정을 가져요. 자, 그래서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서로 모양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간기를 거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열 전 준비 단계인 간기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두 배로 복제되는 것을 겪어요. 복제되는 단계.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얘들끼리는 유전 정보 동일. 얘들끼리도 유전 정보 동일하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럼 우리는 전중후말이라고 하는 분열기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원하는 세포 양상은 우리는 체세포 분열은 똑같은 세포가 계속해서 쭉 증가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양상은 이렇게 된 애가 지금 이렇게 하나 쪼개지면 세포가 총 두 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두 개 생기고자 하는 것이 체세포 분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학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제라고 하는 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곱하기 2 되는 거죠. 그리고 나누기 2라는 건 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건 1로서 내가 만약에 1에서 출발했다면 여기서 내용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보이시나요? 근데 나누기 2, 두 개로 쪼개는 단계를 거쳤으니까 세포수는 두 배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간기 내지는 분열 전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 지금 여기서 두 배로 복제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DNA가 복제되어서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핵막이 뚜렷합니다. 즉, 여기서 핵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세포 바깥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가 핵 속에서 실처럼 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분열 전이고 우리가 기억해주면 될 게 염색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어디 있냐면 유전 물질은 항상 우리 세포 안에서 핵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핵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은 어떤 걸 묘사한 거냐면 이렇게 얘가 세포인데 세포 안에 핵이 들어있고 핵 안에 유전 물질인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이때는 염색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열 한번 거쳐봅시다. 자, 분열 일어난다면 첫 번째, 전기에서는 첫 번째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열할 준비를 하는 건데 이때 염색체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로치고 쓸게요. 그 이유는 간기에서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간기에서는 분열 전 준비 단계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막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막대 형태로 묘사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한 개의 염색체당 염색 분체가 한 개인 형태인데 복제를 거친다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염색체 형태로 응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방추사가 형성돼요. 방추사. 그래서 방추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분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추사가 형성되고 그 다음 중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중기에서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데 이때 방추사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마치 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방추사인데 보시면 세포가 이렇게 쭉 배열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방추사들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추사의 역할은 뭐냐면 방추사가 지금 이렇게 좌우로 붙은 거 보이나요? 그럼 얘네들이 실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당겨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유추해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반으로 갈라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중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되기 때문에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방추사가 붙은 애들이 중앙에 배열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애들이 일어나냐? 이제 방추사에 의해서 얘네들이 쭉 왼쪽, 오른쪽으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각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즉, 한 개의 염색체에서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리된다. 자, 그래서 얘들이 분리되어서 세포 양 끝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이 끝났으니까 세포 두 개로 나뉘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특징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질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는 세포 한 개였는데 이제는 세포 두 개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세포 분열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보면 세포질 분열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염색체들끼리 분리되는 관계가 끝났다면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집니다. 자, 반면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핵 사이에서 안쪽에 세포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로 나뉘어져요. 자, 그래서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세포질 함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바깥에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나뉘어지는 단계에 의해서 세포들이 쪼개진다. 자, 반면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판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세포판 형성.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딸세포들이 두 개 형성되는데 딸세포 같은 경우는 모세포 처음 시작과 당연히 유전 정보, 염색체수 모양도 같고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이제 세포수를 증가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냐면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세포수가 늘어난다면 몸집이 커지겠죠. 그래서 뭐 키가 커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가 순간적으로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생을 보면 예를 들어서 꼬리가 잘렸어요. 도마뱀에서. 그러면 꼬리를 새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분열되는 체세포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뒤쪽 내용은 오늘 중에 또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12쪽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여기 13쪽 그리고 앞에 11쪽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